이재명이 이제 왜곡 단죄법, 역사 왜곡 단죄법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이재명이 얘기한 역사 왜곡 단죄법이 왜 무서운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를 찾아서 이재명이 역사 왜곡 단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립운동,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등 현대사 관련 사건을 다시 뒤져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작년 2021년 내로남불당이 만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5.18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하는 법입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역사 관련 법안은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역사 왜곡 방지법이라는 것은 최고 10년까지 감옥에서 썩을 수 있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정의연 같은 위안부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징역살이를 5년까지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쓴 윤미향 같은 사람을 비난했을 때 그 비난이 윤미향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역사학계가 내로남불당의 역사 왜곡 방지법에 대해 역사관에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과잉이라고 성명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역사학회, 역사연구회, 역사학회, 한국사연구회 등 21개 역사 관련 단체가 이 성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독립운동, 한국전쟁 등 현대사를 모조리 다시 들추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내로남불당 표밭 광주에 가서 했습니다. 솔직히 정치하는 놈들이 역사란 말을 입에 올릴 적마다 징글징글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재명 할아버지가 일제 때 백마 타고 폼 잡고 다닌 사람이라, 그렇다면 그 아들, 말하자면 이재명 아버지는 1931년생이니까 할아버지는 1900년생쯤 됐을 것이고, 일제가 기승을 부리던 1925년부터 1945년까지 25년간은 나이 20세 내지 45세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을 터인데, 그렇다면 혹시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친일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1930년대 안동, 당시 촌구석이죠. 안동, 당시 촌구에서 백마를 탑니까? 백마를 타길. 나불나불은 아버도 할아버지 얘기까지는 자서전에서 풀어놓지 않은 듯 합니다. 이 얘기는 기자와 유튜버들이 나불나불 고향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친일파 아닌가 하는 의심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 왜곡으로 이재명에게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법정에 서야 합니까? 폴란드는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점령당했을 때 유태인 3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을 학살한 나라입니다. 600만 명은 당시 인구 2,300만 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유럽 최대 홀로코스트 피해국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유태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을 고유명사 홀로코스트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한 폴란드인의 고발로 게토나라는 수용사가 있는데, 그 수용사를 어렵게 탈출한 유태인 20만 명이 학살당한 사건이 새로이 밝혀졌습니다. 2018년 2월 폴란드 국회는 소위 민족기억연구소법을 통과시켰는데,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폴란드인의 책임이 있다.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폴란드인이 도와줬다. 그런 말을 하거나 폴란드인이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고 징역 3년을 받게 돼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연구학자인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그라보프스키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폴란드 계통학자인 것 같습니다. 이 교수가 끝없는 밤, Night Without End, 끝없는 밤이라는 책을 냈는데, 폴란드 사람들이 유태인 학살에 동조하고 참여했다는 사실을 그 책에서 썼습니다. 유태인 고발 혐의를 받은 사람 조카가 이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무죄가 되기는 했지만, 폴란드 정부가 조카를 찾아내서 그 교수를 고소해라 이렇게 고소를 사주하고
모든 비용도 고소 비용도 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고발을 시킨 겁니다. 고발 사주죠. 폴란드 집권당은 지금 법과 정의라는 포퓰리즘 성향의 극우 정당입니다. 2015년 6년 전 재집권해서 최저임금 2배 인상, 연금 2달치 추가 지급, 연금을 1년에 12달 주는데 연금이라는 건 보너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2달치를 추가로 주고 이렇게 퍼주기 정책으로 국민을 공짜 복지에 중독시킨 정당입니다. 한국의 내로남불당이 사회주의 좌파인 것만 빼면은 폴란드의 법과 정의 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폴란드의 그 법과 정의 집권당은 폴란드가 나치에게 희생만 당했고 나치에 저항한 정부라고 부르짖는 극우 포퓰리즘 성향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2차 대전 중 가장 나치에 협력한 정부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폴란드인들은 서구 국가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비록 구소련의 지배 아래에 있던 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제일 나은 대접을 받기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에 트레블린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트레블린카,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에게 물을 주는 등, 물도 목이 마르다고 그러니까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태인에게 물도 떠다주고 그렇게 돕다가 나치에 들켜서 총살을 당했다고 알려진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를 기념한 동상을 이 마을에 세웠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태인들에게 물도 떠주고 이렇게 아주 착한 일을 했다. 이 사람 동상을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젊은이 말레트카라는 젊은이가 그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에게서 금반지, 은반지, 다이아몬드, 또 돈 이런 걸 받고 그 죽기 전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재산을 착취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고 이 젊은이가 유태인을 도왔다. 그래서 그 젊은이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국민은 민족사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선 27명 왕 중에서 가장 정치를 잘했다고 광화문에 동상까지 세워져 있는 세종대왕, 그 세종대왕도 예쁜 여자를 뽑아 중국에 바쳤습니다. 명나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거죠.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세종대왕이 마냥 좋은 일만 한 건 아니다. 가장 조선에서 이쁜 여자를 뽑아서 명나라에 바친 사람도 세종대왕입니다. 이 거절을 못하고 명예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바친 세종대왕, 명황제의 놀이개로 조선의 예쁜 여자를 중국에 보냈다는 이 사실을 들으신 여러분 기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에서 설사 거짓이라도 듣기 좋은 미담을 좋아합니다. 역사에는 정의도 있고 불의도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학자들은 폴란드 정부가 정부의 공식 역사 서술, 거기에 도전하는 학자 한두 명을 협박하는 것을 넘어 역사학계 전체의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혼쭐이 난 그라보스키, 지금 캐나다 이민 가서 오타와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교수가 한국의 역사 왜곡 방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역사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정부 역할은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자의 역할은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다.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학자의 몫이다 이거죠. 정부는 돈만 내주고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에 그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역사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면 이게 역사입니까? 이게 역사 공부입니까? 딴 말 하면 감옥 보내는 나라가 된다면 북한, 중공과 무엇이 다릅니까? 30년 후에, 지금부터 30년 후, 2050년쯤 문재인이 옛날에 개판치고 정치고 뭐고 더럽게 잘못했지 그렇게 얘기하면 감옥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 3월 9일은 두 달 후 3월 9일은 새 나라의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감사합니다.